네, 안녕하세요. GB투자 자문 마경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채권 위주로 좀 방송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주식 관련된 전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 중국이죠. 이제 중국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한 50%가량 올랐는데 현재 시점에 이런 중국 주식의 상승세가 일시적일지 좀 추세적일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자료는 제가 이틀 전에 발행된 시티은행 레포트를 좀 기반으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근 중국 시장의 주식 그 성과들이 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여기, 검정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검정색은 뭐냐면 검정색 라인은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중국 주식의 상대 성과고요. 여기 좀 파란색은 이머징 마켓 대비 중국 주식의 상대 성과예요. 어쨌건 간에 지난 한 1년 동안에, 음, 한 2년 동안에 상대 성과가 이머징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47% 수익이 못 났고요. 반면에,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 중국 시장은 한 64% 정도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를 했어요. 그랬던 게, 지난 10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머징 대비 그리고 주요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44%, 46% 정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했다. 정리를 하면은 2021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중국 시장이 다른 주요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언더퍼폼했던 추세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상대적으로 이머징이나 주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퍼폼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요 이제 선진국이나 주요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비중이 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중국 비중이 큰 유럽 주식과 중국 비중이 큰 어, 주요 선진국의 비중이 거의 MSCI 차이나와 비슷한 방향으로 거의 같이 올라갔죠. 즉 중국 테마를 갖고 있는 유럽 주식과 중국 테마를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 주식이 MSCI 차이나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게 유럽의 럭셔리 명품주도 최근에 많이 한 3, 40% 이상 급등을 했죠. 그 연유는 결국은 중국이 살아오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유럽의 명품주도 이렇게 같이 중국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최근 한 3, 4개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중국 내지 중국과 비즈니스가 크게 하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게 현재 최근 추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 이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중국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다. 그러니까 특히나 작년 10월 초 정도일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머징 마켓 평균보다도 굉장히 쌌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 11배 정도 했는데 결론은 지금은 한 50% 정도 올랐죠. 50% 올라서 결국은 지금 MSCI 그러니까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즉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중국의 어떤 트레일링 PER은 거의 같은 한 배 수준을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주식이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더 이상 할인되어 있지 않다. 즉 밸류에이션으로는 글로벌 주식과 중국 주식이 거의 이제 갭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디스카운트 국면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인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컨트리별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본다고 하면 오른편의 자료인데요. 요 색깔은 지난 한 15년간의 각국의 어떤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은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던 지난 10월 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 바 차트는 요 짙은 색깔의 차트는 현재 기준의 어떤 밸류에이션이에요. 한번 중국만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뜨기 전에 초반 국면에 11배였죠. 11배여서 과거 지난 한 15년 평균 PER이 한 3배, 14배 정도였는데 현재는 그걸 좀 초과한 16배까지 도달을 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 달 랠리 초반에는
확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나 지난 한 석 달 동안 한 50% 가량 상승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주식이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모닝 전체가 좀 비슷한 레벨 정도까지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이제 디스카운트 국면이 이제 다 해소가 되어서 평균 정도 왔는데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은 두 단계로 상승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PER expansion, 즉 퍼가 낮았던 게 퍼가 예를 들면 뭐 11배에서 15배 이렇게 하는 확장 과정으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EPS 그로스죠. 결국은 앞으로 주가가 이제 할인 디스카운트 국면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은 뭐냐면 EPS 그로스가 얼만큼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가 GDP인데요. GDP가 2022년, 23년, 24년에서 시티은행이 전망한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UK나 이런 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GDP가 다 감소를 하죠. GDP가 크게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은 재밌죠.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성장률이 한 2.5% 정도인데 금년에는 거의 한 5% 정도가 이렇게 GDP 성장할 것 같아요. 즉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리세이션 압박에 경기 침체 압박을 지금 봉착해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때문에 사실 중국은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약간은 이제 리커버 국면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 EPS를 한번 보시면 EPS 추정을 한번 보면 이거는 MSCI 차이나와 MSCI 월드 보통 MSCI 월드라는 건 선진국 지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MSCI AC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와 MSCI 월드 인덱스는 조금 다른데요. MSCI 월드 같은 경우는 DM 마켓 위주입니다. 즉 선진국인데요. 자, 어쨌건 간에 한번 볼게요. 여기 검정 색깔, 짙은 색깔이 MSCI 차이나인데 MSCI 차이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사실은 좀 어닝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나빠졌고 반면에 주요 MSCI 월드 같은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닝 EPS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금년에 좀 경기가 굉장히 좀 나빠질 거 침체할 거로 전망이 되어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CTO는 추정하기에는 5에서 10% 정도 EPS가 감소할 거라고 보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에 좀 큰 폭으로 EPS가 감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이게 턴어라운드를 해서 EPS가 플러스 한 15%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어떤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EPS는 전년 대비 5에서 한 10%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적으로 작년에 많이 좀 수축이 되어서 금년에는 오히려 이게 플러스 15%, 즉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전략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좀 이제 역성장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리오픈을 통해서 플러스 한 15% 정도 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EPS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플러스 한 15% 보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5에서 한 15% 정도 본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떤 축을 굉장히 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리오프닝 테마가 좀 꽤나 많은 괴리를 벌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PS가 그로스가 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이제 꽤나 이제 리오프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쪽에 어떤 긍정적인 사인들이 있어서 이제 경기가 리커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면 이 리커버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과거 이전에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진행됐던 게 언제였냐면 2010년과 2017년이 회복 국면입니다. 그러면 시티은행이 전망하는 향후 이제 2023년, 23년의 어떤 EPS 그로스 전망과 그리고 요 직전에 그 2015, 16회 때 중국 굉장히 어려웠는데 2017년에 리커버할 때와
좀 EPS 그로스가 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진행되고 어느 쪽이 좀 둔화가 될지를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중국의 MSCI 차이나의 EPS 그로스는 평균적으로 한 41% 정도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2013년, 2014년 2년간에 걸쳐서 중국의 EPS 그로스가 한 32%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7년에는 주로 어느 쪽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EPS가 증가했냐면은 에너지, IT, 머티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EPS가 어느 쪽에서 좀 더 많이 회복할 것 같냐면 헬스케어, 컨슈머 디스크레이셔닝, 커뮤니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쪽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어, 회복되니까 좀 핵심적으로 많이 회복되는 어떤 섹터들이 이전에 2017년과 이번 사이클 2023년, 2024년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2017년에 집중적으로 회복됐던 어떤 그 회복 수혜를 받던 섹터와 왜 이번에 회복되는 섹터의 수혜가 좀 다를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2017년에 회복된 섹터를 가장 많이 회복된 섹터들이 어떤 거였냐면 에너지, IT, 머티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즉 이거는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던 경기 부양 카드를 통해서 회복됐던 섹터의 수혜주였고요.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와 좀 차이가 정부 주도의 어떤 섹터 인프라 위주의 어떤 회복이라기보다는 리오프닝, 제로 코비드에 따라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결국은 민간 주도의 회복, 그러니까 소비 내지 민간 주도 회복이 주로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이죠. 임의 소비입니다. 필소비자가 임의 소비죠. 그죠? 이런 쪽이 주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017년처럼 2023년, 2024년도 상당히 큰 폭으로 EPS가 회복될 것 같은데 그 회복시키는 어떤 주력의 어떤 주축 세력은 과거는 약간 정부 주도의 어떤 섹터가 더 큰 수혜를 본 반면에 현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섹터가 좀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전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EPS가 한 금년도에 한 15% 정도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EPS의 또 주로 섹터 그러니까 EPS 성장의 수혜를 받는 것들이 민간 소비 쪽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보통 근데 우리가 보실 때 그러면 EPS 쪽의 성장이 주위 올라갈 때 한 축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PER이 그러니까 뭐 더 이렇게 확대되면서 된 건데 그러면 결국은 PER이 지금 이제 평균 정도 갭이 수렴했는데 그러면 PER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16배인데 이게 더 확장될 룸은 없을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릴레이팅 포텐셜 즉 PER이 예를 들면 16배에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갈 여지 없습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중국이 회복됐던 게 언제였냐면은 2017년 있고 2010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의 리커버와 2010년 리커버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2010년의 리커버는 그 당시에 리커버가 시작할 때의 PER은 21배 정도입니다. 21배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바닥이 21배부터 올라갔고 2017년은 여기서 적혀 있는데 15배부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21배부터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증가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갈 거고 반면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고 볼게요. 반면에 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EPS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리해 볼게요. 2016년에 여기 회복 사이클에는 EPS가 경기 회복하는 사이클, 여기부터 EPS가 회복되는 0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건데, 과거에 이때 봤을 때 경기 회복을 턴어라운드 한 시점에 밸류에이션이 21배였는데 이때는 결국은 주가가 이게 주가 차트거든요. MSCI 주가 차트인데 결국은 한 15%밖에 안 올랐어요. 반면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았죠. 평균 정도인데 15배에서 출발했는데 이때는 EPS가 회복될 때 무려
54%까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출발은 언제였냐면 지난 10월 달이어서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EPS가 11배였어요. 그래서 현재 57%까지 올랐거든요. 11배에서 57%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16배예요. 16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EPS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룸이 여지가 더 많다. 왜냐하면 요 직전에 2017년도 회복의 출발점이 15배에서 54% 올랐기 때문에 이제서야 16배 정도 왔으니까 충분히 더 업사이드 포텐이 있어 보이고 과거에 이렇게 그 EPS 리커버리 국면에, EPS 리커버리 국면에, PER이 어디까지 늘렸냐면 한 18배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시티은행이 보기에는 현재 16배의 PER이 아마도 경기 회복 국면하고 맞물리면 한 18배까지 EPS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자리는 없는데 저희가 중국의 EPS가 금년에 한 얼마였죠? 아까 정리하면 중국 EPS가 한 15% 정도 EPS가 증가할 것 같고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 15%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PER이 만약에 18배에서 18배로 릴레이팅이 된다고 하면 러프하게 한 30배 정도의 현재부터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시티은행은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국의 큰 매크로 테마나 어떤 중국 시장의 움직이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큰 그 EPS 그로스가 과거 인프라 중심에서 소비재 섹터 위주로 간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한 50%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중국 주식 지금 바로 다 들어가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엄연히 지금 이미 한 레벨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GB투자문에서 좀 권하고 있는 중국 주식의 스탠스는 일단은 한 발은 담그시고요.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두 발 다 담그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